여러분, 현재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잘 돌아가던 공장 라인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려 50조 원이라는 보너스를 내놓으라고 시위하고 계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균 연봉 1억 2,800만 원. 대한민국 상위 1%의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귀족 노조원들이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담보로 단 한 번의 성과급 잔치에 국가 예산급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조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2,800만 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선량한 노동자가 무려 2만 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만질 수 있는 그 거대한 돈을 단 한 번의 보너스 잔치로 털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부심은 어디로 가고 오직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삼성의 심장부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 자식은 취업이 안 돼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미 가질 거 다 가진 자들이 더 큰 파이를 내놓으라며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 현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장 라인을 세우는 건 기업의 목숨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그 목숨줄을 쥐고 흔들며 돈다발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은 강도질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영진이 꺼내든 선택은 예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 달래는 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측은 아주 차갑고도 서늘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라인이 멈춰도 좋다. 하지만 다시 켜질 때 당신들은 거기 없어도 된다는 선언과 함께 그들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생산 공정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무서운 작전의 시작입니다. 탐욕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소름 돋는 전말을 파헤쳐야 합니다. 결국 이 오만함은 노조원들의 완전한 퇴출과 일자리 소멸이라는 비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계는 파업하지 않고 로봇은 보너스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조가 들이민 그 50조 원이라는 청구서가 얼마나 미친 규모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대략 57조 원 수준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은 이 나라 국방 예산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서울에 있는 13억 원짜리 아파트 3만 5천 채를 통째로 사서 성처럼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돈은 삼성전자가 향후 10년의 생존을 위해 피를 깎는 심정으로 투자하는 1년 연구개발 예산인 37조 7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이 아니라 거위의 목을 치고 그 고기까지 다 뜯어먹겠다는 심산입니다.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내놓고 성과급 상한선도 아예 없애라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반도체는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첨단 산업이며 매초마다 수조 원의 자본이 돌아가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아군 지휘관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 하루 12시간씩 땀 흘려 일해도 월급 300만 원 받기 힘든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복지 예산을 흔들 정도의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떼를 쓰는 걸 보면서 우리 평범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배신감을 넘어 처절한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든 말든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는 거대한 송곳과 같습니다.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줄여가며 기술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집안 싸움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삼성 불패의 신화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조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수록 우리 국가 경쟁력의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50조 원의 청구서는 결국 삼성의 부도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그들의 욕심은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제국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조는 어떻게 이토록 오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바로 2026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노조는 그야말로 무적의 방패를 손에 넣었습니다. 파업으로 회사에 수십조 원의 손해를 입혀도 사측이 노조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사라지고 권력만 무한대로 팽창한 기괴한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법 시행단 7개월 만에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7만 5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의 거대 과반 노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라인 세우면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려? 라고 말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은 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듭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파고든 영악한 권력투쟁일 뿐입니다. 노조원들은 파업해도 월급 보전받고 손해배상도 안 당하니까 그 파업 때문에 라인 멈추면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당장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귀족 노조원들이 잔치 벌일 때 수만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장례식 치르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생산 라인이 1초 멈출 때마다 중소협력사 사장들의 피눈물은 강물을 이룹니다. 그들은 이미 생존의 한계선에 다다랐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한에 따르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에게만 무한한 자유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과 주주 그리고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자신들이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보호해준다는 믿음 아래 그들은 이제 경영권 간섭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들여올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까지 자기들의 허락을 받으라는 식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반도체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손발을 묶어놓고 적군과 싸우라는 격입니다. 책임없는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합법적인 파괴 행위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노조는 칼을 뽑았습니다. 18일간의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겁니다. 쟁의의 찬성률은 무려 93%입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반도체 라인은 단 1초만 멈춰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웨이퍼를 폐기해야 합니다. 라인이 멈추면 회사는 시간당 416억 원, 1분당 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분에 7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244명의 한 달치 월급이 단 1분 만에 연기처럼 증발하는 규모입니다. 18일 동안 라인이 멈춘다면 그 손해는 1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하지만 노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보호막 아래 숨어서 이 거대한 파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승리를 위한 훈장일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반도체는 신뢰의 산업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순간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고객사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립니다. 삼성이 파업 때문에 물건을 못 준대? 그럼 TSMC로 가자 라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풍택 캠퍼스에서 붉은 띠를 두르고 노래 부르는 노조원들의 모습 뒤로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은 24시간 불을 밝히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자멸해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밤새워 일하며 쌓아올린 신뢰를 노조가 단 2주 만에 쓰레기통에 쳐넣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파업하는 기업에 절대로 핵심 칩을 맡기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주주들이 지고 이득은 노조가 챙기는 이 불공정한 게임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1분에 7억 원씩 타들어가는 돈은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 일자리입니다. 노조의 무책임한 도박에 대한민국 전체가 판돈으로 올라와 있는 소름 끼치는 순간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투쟁가는 우리 경제의 장송곡이나 다름없습니다. 멈춰버린 생산 라인의 침묵은 곧 대한민국 경쟁력의 사망 소식과 같습니다. 라인이 멈춘 동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영진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노조의 끝없는 탐욕과 파업 협박에 그들이 내놓은 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공장을 100%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작전이었습니다. 설비 점검, 물류 운송, 정밀 조립, 심지어 환경 관리까지 담당하는 4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현장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시각 언어 행동 모델이라는 최첨단 AI를 이식받아 인간보다 훨씬 정교하고 빠르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50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밤샘 근무를 해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사측은 인간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생산 라인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의 대량 해고 통보이자 노조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곳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며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완벽한 청결을 유지하며 24시간 365일 일정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경영진은 결론 내렸습니다. 1억 넘게 받으며 파업만 생각하는 인간보다 묵묵히 일하는 기계가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노조가 파업으로 라인을 세우겠다고 협박하자 경영진은 아예 인간이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어버림으로써 노조의 존재 가치 자체를 말살해버린 겁니다. 한때 삼성맨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금속 몸체의 휴머노이드들이 들어서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웨이퍼를 나르고 있습니다. 노조가 성과급 잔치를 꿈꾸며 파업 투쟁을 외칠 때 뒷문에서는 자신들을 대체할 로봇 군단이 행진하며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이다처럼 통쾌한 응징이라고 박수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인간 노동의 종말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탄입니다. 노조의 탐욕이 기술 진보의 속도를 억지로 앞당겨 자신들의 밥그릇을 로봇에게 던져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정문 앞에는 노동자들의 구호 대신 전기에너지가 흐르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극단적인 무인화 카드를 꺼낸 건 단순히 노조를 참교육하기 위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말리는 글로벌 생존 전쟁의 산물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 상황을 보십시오. 대만의 TSMC가 70.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고작 7.1%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반도체, 즉 HBM4 양산이라는 운명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삼성은 영영 이류 기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뒤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 상황에서 파업으로 라인을 세우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그대로 적에게 헌납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삼성은 적군이 성벽 아래까지 쳐들어와 불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는 장수들이 보너스 더 안 주면 성문을 열어주겠다고 아군을 협박하고 있는 꼴입니다. 무인화는 성벽에 자동 활쏘기 기계를 설치하는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노조가 성벽을 버리고 떠나려 하니 아예 성벽에 기계를 박아버린 겁니다. TSMC 직원들은 설 연휴에도 공장이 멈출까봐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장비를 지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 전체가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1등 기업의 노조는 전쟁 중에 총을 내려놓고 보너스 더 안 주면 싸우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한 광경입니까? 무인화는 삼성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인간의 변덕과 탐욕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TSMC가 승전보를 울리며 환호할 때 우리 삼성은 노조의 쇠사슬에 묶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삼성이라는 자부심이 노조의 욕심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푼손들은 이미 삼성의 파업 리스크를 상수로 계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혹한 청구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통쾌하다고 박수만 칠 때가 아닙니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10,000명의 고액 연봉자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매년 내던 수천억 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나라 살림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로봇은 월급을 받지 않으니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펑크난 나라 살림은 결국 누구의 돈으로 메울까요? 맞습니다. 바로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월급 명세서 위로 세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고액 납세자들이 사라진 자리를 우리가 독박 써서 채워야 하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귀족 노조를 응징하는 사이다는 1초뿐이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세금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이 내는 소득세가 웬만한 중소기업 서너 명치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10,000명만 사라져도 국가 세수는 조 단위로 흔들립니다. 결국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고액 연봉자들이 소비하던 돈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1등 기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소비의 엔진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로봇은 밥을 먹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름칠만 받으며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결국 노조의 탐욕이 불러온 무인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매력을 깎아먹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 겁니다.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는 치솟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노조를 쫓아냈더니 그 빈자리에 세금 귀신이 들어왔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청구서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다가 내 집 기둥뿌리까지 타들어가는 상황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우리는 노조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노조의 성과급 잔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대신 내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의 위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7.6%, 금액으로 따지면 42조 5천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부어온 연금의 운명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조의 목리와 파업 리스크로 삼성의 미래 투자가 흔들리고 주가가 박살나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금 잔고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겁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50조 원의 성과급은 결국 회사의 이익을 갉아먹고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을 뺏어가는 짓입니다. 그 주주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즉, 노조의 탐욕이 우리 부모님의 노령연금과 나의 퇴직 후 생계비를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는 아찔한 현실입니다. 삼성 주가가 1%만 떨어져도 국민연금 자산 수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노조가 파업 협박할 때마다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이 허공에 뿌려지는 셈이죠. 이익은 노조가 챙기고 손해는 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다 떠안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부정맥에 걸려 비틀거리는데 몸통인 나라 경제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노후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노조가 잔치를 벌이겠다고 50조 원을 요구할 때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기금이 고갈되어 줄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 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이 파렴치한 요구들이 결국 우리 노후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성과금 요구서는 우리 노후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부어온 수천조 원의 연금이 노조의 잔치상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를 털어먹고 우리는 노후를 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구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노조의 탐욕 덕분에 삼성의 AI 무인화 시계가 무려 6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섰어야 할 그 대기업 공장 정문 안쪽에는 중형차 한 대 값인 약 15,000달러밖에 안 하는 로봇들이 빽빽하게 배치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들어갈 자리가 로봇에게 통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공동화됩니다.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라인이 무인화로 돌아서면 그 근처 1,700여 개의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공장 직원들이 사라진 동네 식당, 학원, 원룸 상권 전체가 피를 흘리는 도미노 붕괴가 시작됩니다. 노조가 파업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고 삼성이 로봇 공장을 만든다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젠 누구 상대로 장사하나 싶어 잠이 안 오는 상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노조가 망친 건 자기들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생계까지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낙수 효과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로봇은 지역 식당에서 회식을 하지도 않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전력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세대 간의 약탈입니다. 기성세대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보너스를 위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대기업이 로봇을 쓰는데 중소기업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과 과도한 요구가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에 AI 무인화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편의점 알바 자리를 두고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비참한 미래를 노조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이 광경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자식들의 꿈이 공장 정문 앞에서 로봇에게 가로막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노조가 쏘아올린 탐욕의 결과입니다. 평택의 그 화려했던 불빛은 이제 노동자가 아닌 기계들의 차가운 신호등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귀족 노조 참교육이라는 1차원적인 사이다 프레임에만 갇혀 박수칠 때가 아닙니다.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성과급도 달라고 하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거나 물건을 사주지도 않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쏘아올린 공은 결국 일자리 증발, 상권 붕괴,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청구서가 되어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히고 있습니다. 통쾌함은 1초지만 그 대가는 5년, 아니 1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수 대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노조고 뭐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TSMC가 전 세계를 호령할 때 삼성이 노조 리스크에 발목 잡혀 쓰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노란 봉투법 같은 악법이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배만 불리게 둬서는 안 됩니다. 책임 없는 권력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똑똑히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대기업 공채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인 영역, 로봇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를 찾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노후 자금을 굴리는 연금과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기업 경영에 노조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결국 목소리 큰 소수에게 모든 것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삼성전자 노조 사태의 진실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가적 재앙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진심 어린 다짐을 아래 댓글창에 숫자 1번과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등대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압도적인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